이 뇌피로가 생기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스트레스로 인한 라고 보시면 뇌피로 상태가 계속되면은 몸속에 활성산소가 막 증가하게 되죠. 활성산소가 증가하면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병이 다 잘 생기는데 결국은 정말 무서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암까지. 그러한 기본적인 원인도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뇌피로 제대로 회복하기 웨비나 진행자 김찬우입니다. 오늘은 만성 피로, 스트레스 전문가이신 가정의학과 선생님 이동환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원장님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자면 그런 이제 만성 피로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분야 쪽에 강사섭이 1순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업 교육을 계속 하고 있고요. 네네. 교육하는 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교육하는 그 이동환 TV의 그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정확하게 이제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 TV. 네, 맞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77만 유튜브십니다. 곧 100만 유튜버가 되실 정말 대단한 분을 오늘 제가 모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김찬우 코치님도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소개를 좀 감사합니다. 해드릴게요. 우리 김찬우 코치님은 2013년부터 최면 심리상담센터를 운영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면 멘탈 트레이닝을 꼭 해주셨고 마음이 힘드신 분들 또 마인드 어떤 코치로서 지금까지 활동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단한 분과 함께 하게 돼서 저도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일단 좋은 소개 감사합니다, 원장님. 저희가 이제 원장님을 모시고 이제 뇌피로에 대한 좀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접근할지 그리고 뇌피로를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 이제 스트레스가 좀 만병의 근원이라는 얘기는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뇌피로라는 개념은 약간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피로가 뭔지 좀 이걸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뇌피로는요 말 그대로 몸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뇌가 필요합니다. 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뇌에 아주 과중한 스트레스나 긴장이 쌓이다 보면 뇌 자체에 이제 피로감이 생기는 건데요. 그 주로 어떤 분들일까요? 일단 머릿속이 복잡하고 맨날 그냥 할 일이 너무 많고 직장인들 또 이런 분들 있죠. 여성분들 중에 보면은 낮에는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해요. 그렇죠. 저녁 때 집에 오면 또 육아를 해야 돼. 힘들죠. 집안일 해야 돼.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 머릿속이 항상 이 일 저 일 때문에 복잡하고 긴장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한테서 이제 뇌피로가 잘 오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결국은 자율신경이 문제가 생기면서 뇌피로가 올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뭔가 단순 피로인지 뇌피로인지 사람들이 좀 구분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느끼는 피로가 뇌피로인지 뇌피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육체적인 피로는요. 활동량이 너무 많으면 당연히 몸이 피곤해지죠. 그렇죠. 그러면 쉬면은 회복이 되죠.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는 그냥 쉬면 몸을 쉬게 하면은 피로가 되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아주 단순 피로면서 육체 피로를 볼 수 있는데 뇌 피로는 이상하게 육체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데도 그런데 몸이 피곤한 것 같이 느껴져요. 내가 뭔가를 많이 안 했는데도 뭔가 되게 피로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오랫동안 활동이 많지 않은데 그거는 바로 뇌가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 거고. 뇌가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활동을 안 해도 뇌가 활동을 많이 하면 뇌피로가 쌓입니다. 결론적으로 뇌가 계속해서 긴장하고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머릿속에서 아주 안 좋은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뇌피로를 만드는 거죠. 원장님,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이제 막 뒷목이 뻐근하다, 어깨가 막 돌덩이처럼 뭉친다, 아니면 뭐 그냥 진짜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좀 이 옷이 피곤하지? 이런 것들도 뭔가 스트레스 때문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막 받으면 감정도 막 안 좋아지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분출이 되고요. 스트레스 호르몬. 그러면서 이 호르몬 때문에 긴장이 되면서
근육 긴장이 오기 시작하죠. 근육 긴장이. 네, 그래서 어깨가 돌덩이처럼 굳는 것도 네. 스트레스와 관련돼서 오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긴장을 시키면서 네. 심장이 두근두근 빨리 뛰기도 하고 맥박이 빨라지고 네. 가슴이 답답하고 이게 다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어서 그러면서 또 뇌피로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네.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보자면 네. 뇌피로가 이제 스트레스를 뭔가 제대로 풀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뭔가 늘 긴장 상태와 스트레스 상태가 좀 계속 놓여 있다고 보면 뭔가 자율신경이 뭔가 좀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타나는 거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네. 이 뇌피로가 생기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의 부조화라고 보시면 돼요. 자율신경의 부조화. 네. 자율신경의 문제 그리고 자율신경의 부조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사실 많은 분들이 자율신경 많이는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히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은 자율신경은 그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자기가 혼자 움직이는 신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내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신경은 운동신경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인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운동신경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율신경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코치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자, 심장 맥박을 빨리 뛰게 해보세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면 반대로 맥박을 낮춰보세요.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마음대로 안 되죠. 안 되죠. 이거는 내가 의도를 할 수 없고 자기가 스스로 자율신경에 따라서 맥박이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고 장운동이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할 수 있는 장기에 붙어서 스스로 움직이는 신경이 자율신경이거든요. 근데 이 자율신경이 의도에 따라서 움직이지 못하지만 나의 감정 상태라든가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감정이 나빠지거나 화가 나거나 아니면 뭐 긴장이 되거나 그러면 자율신경이 부조화가 오면서 심장이 빨리 뛰기도 하고 장운동이 나빠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자율신경계에는 제가 알기로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맞습니다. 있는데 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이 좀 해주십시오. 자율신경이 이제 긴장시키는 신경도 있고 반대로 긴장을 풀어주고 이완시키는 신경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누죠. 긴장시키고 우리를 막 이렇게 흥분시키는 신경이 바로 교감신경. 교감신경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이제 증가돼가지고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 올라가게 되면은 가슴도 빨리 뛰고 막 답답하고 소화도 안 되고 이런 증상이 오는 거고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다 교감신경이 이제 너무 증가돼서 그런 거고요.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긴장을 풀어주고 완화시켜주는 신경. 긴장을 풀어주는. 그래서 맥박도 좀 떨어지고 편해지죠. 소화도 좀 잘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고 몸의 모든 곳에서.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조화가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화가 잘 맞아요. 이 조화가 잘 맞는 게 바로 자율신경이 조화가 잘 맞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이 조화가 깨지는 거죠. 그러면서 교감신경이 상진되고 부교감신경이 떨어지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뇌피로가 옵니다. 이렇게 해서 뇌피로가 오는군요. 바로 뇌 속에 있는 시상하부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자꾸 자극이 되면서 뇌피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뭔가 좀 적절히 조화가 되면서 이렇게 좀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일방적으로 뭔가 스트레스나 뭐 이런 긴장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교감신경이 계속 일을 계속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계속 그 시상하부에 좀 그런 과부하가 걸리면서 뇌피로가 오는 거죠. 그러면은 마치 좀 비유를 좀 해보자면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좀 뭔가 활성화시키고 뭔가 에너지를 내게 하는 좀 각성제 같은 느낌이고 뭔가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좀 휴식을 통해서 뭔가 회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회복제 같은 개념 같은데 그런 비유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이것저것 이렇다 보면은 몸이 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이런 뇌피로 상태를 계속 경험을 하다 보면 뭔가 좀 다른 여러 가지 질병들이나 좀 몸에 안 좋아지는 영향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뇌피로 상태가 계속되면은 몸속에 활성산소가 막 증가하게 되죠. 활성산소. 그러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네. 그리고 염증 반응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네네네네. 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네네. 무서운 병들이 많죠. 네. 그러면 이제 결국 뭔가 스트레스를 제대로 풀지 못했을 때 네.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되고 네. 그럼 자율신경계가 불균형이 오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혈압도 올라가고 네. 혈당도 올라가고 네. 뭔가 좀 심박수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제가 일단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근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게 뇌피로 상태인데 네. 그러면 진짜 고혈압이나 뭐 당뇨, 뭐 심장병 네. 그런 좀 만성 질환하고 관련이 많죠. 아 그쪽에도 관련이 사실 이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네네. 그 자율신경이 깨지면서 몸에 염증 반응이 많이 생기고 네네네. 이것이 뭐 일반적인 혈관 질환에도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고요. 네네. 혈관 동맥경화증도 일으킬 수 있고요. 활성화소가 증가하면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병이 다 잘 생기는데 특히 면역 세포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면역 세포가 염증도 많이 잘 생기고 네네. 결국은 정말 무서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암까지 그러한 기본적인 원인도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막연히 이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라고는 알고 계셨을 텐데 네. 뭔가 이렇게 좀 과학적으로 이제 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네. 왜 건강에 안 좋다는 그런 좀 이해가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많은 사람들이 뭐 저도 그렇고요. 네. 뭔가 피로하거나 좀 피곤하면 커피를 마신다거나 뭔가 카페인류를 이제 마셔서 네. 버티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직장인들도 그렇고 네. 이런 방법은 괜찮은 건가요? 사실은 일시적으로 카페인을 먹게 되면은 네. 육체적으로 에너지가 나오긴 합니다. 네네. 각성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네네. 실제 에너지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아, 예,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경우에 커피를 자꾸 마시면은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카페인이 오히려 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더 증가시킬 수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환자분들한테도 피곤할 때 카페인을 먹으면 일단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미래의 에너지를 갖다 쓰는 거다. 미리 땡겨서 쓰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벌어 써야 되잖아요. 그쵸. 빚을 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카페인을 가지고 계속 땡겨 쓰다 보면은 네. 나중에는 완전히 번아웃이 되거든요. 마치 체력을 대출받는 거랑 같네요. 그렇죠. 그것처럼 계속 이렇게 돈을 빌리다 보면 나중에 네. 이제 파산하는 것처럼. 그쵸. 그래서 카페인으로 그때 체력을 보충하려고 하는 거는 네. 좋지 않은 방법이다. 근본적인 네. 해결책은 아니다. 네. 근데 원장님 여태까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뭔가 뇌피로 네. 설명을 또 해주셨고 네. 뇌피로 상태의 그런 위험성이나 안 좋은 것들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뒤로라면 네. 시청자분께서 이거 보시면서 스트레스를 더 받으실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오늘 여기에 대한 대안책을 알려주시는 거죠?